자, 어제 이 앞 시간에 이어서 오늘은 59페이지입니다. 59페이지 이제 포국행위죠. 여기서부터 할 겁니다. 밑에 보시면 포국행위 별도장에서 설명한다. 자, 이제 포국에 대한 거는 우리가 요 뒤에 넘어가면은 또 아주 장이 제가 잘 설명해 놨으니까 포국은 거기에서 이제 아주 자세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대운에 따라 변하는 행위 구조 이렇게 돼 있죠. 사주 원국에 어떤 종류의 행위 방식이 있더라도 대운의 흐름에 따라 새로운 행위 방식이 출현할 경우에는 대운에 출현한 행위 방식을 적용한다. 다양한 변화에 적용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그러나 원국의 고정성을 해치고 초보자는 쉽게 파악하기 어려운 면이 있으니 세심하게 살펴야 한다. 대운에 따라 행위 구조가 바뀌면 사주 자체가 바뀌니 원래 하던 일도 바꿀 가능성이 있다. 이러한 상황은 모두 마땅히 중요시해야 된다. 자, 이제 이게 무슨 말이냐 하면은 예문을 써놓고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60페이지에 위에 있는 예문이죠. 을사, 경호, 병호, 갑오 그렇습니다. 자, 이제 이 팔자는 보면은 이 병화일주가 너무 지금 화가 왕성합니다. 사실은 이제 이런 사주들은 조금 이제 좋지가 않죠. 너무 화가 왕성하기 때문에 그렇다. 자, 이제 그래서 여기가 을이 아니고 기토네요. 기사. 자, 이게 이제 사주가 이렇게 되면 이렇게 화가 왕성할 때는 이제 설기를 하는 게 중요하죠. 그래서 이제 사주 원국에서는 이 기토를 이용해서 이제 이 팔자의 왕성한 기운을 이렇게 설기시키는 이제 그런 식으로 원래 이제 팔자 구조가 형성이 된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내용 한번 읽어보고 설명드릴게요. 이 사주를 일반적으로 말할 때는 병호일주가 지지에 오화가 셋이나 있고 물이 전혀 없는데 중년까지 이 수운을 만나지 못했으니 비천 농막객이라고 해서 이름과 재산이 풍성하다고 하지 않겠는가마는 이 사주는 오화 속의 기토와 사화 속의 경금의 원신이 연월의 천간에 투출되었으니 참으로 화토 상관 생재격이다. 처음 기사 무진운에서는 화를 설하고 금을 생하니 부모 유산이 풍성했는데 정묘 병인 운을 지나면서 토금의 희용신이 모두 상하여 연이어 화재를 만났고 또 두 처와 네 아들을 극했고 가업은 완전히 깨졌다. 을추군이 되어서 북방 습지로 가자 축토가 불을 얻게 하고 금을 생주하고 을경합화 금으로 유정하게 되어서 경영하여 큰 이익을 얻었고 장가를 들어 아들도 얻었으며 다시 집안의 명성을 드날렸는데 갑자 개해에는 수운이라 토를 적셔주고 금을 길러주니 재물이 수만에 달했는데 만약 이 사주를 비천 농막객이라고 한다면 수운은 엄청나게 불리했을 것이다. 뭐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제 이렇게 화만 있고 원국에 수나 이런 게 없을 때는 좌우충해서 이 자수관을 이렇게 충해 온다. 이런 게 이제 비천 농막객이죠. 근데 이제 우리가 쓸 때는 이런 거를 설명 안 합니다. 안 하고 이제 항상 전격으로 보고 여기서 설명은 첫 번째는 이제 설용하는 걸로 보는 거죠. 그래서 이제 여기 지금 나와 있듯이 기사 무진. 자, 이럴 때는 이제 원국의 왕성한 화기운을
화생토 해서 설기를 한다는 거죠. 설룡 구조. 요럴 때는 이제 설룡이 되겠습니다. 설룡 구조로 이렇게 해석을 해야 된다. 원국에 있듯이. 자, 그런데 이제 정묘와 병인, 정묘 병인 운에는 굉장히 안 좋았다는 이야기죠. 이 정묘 병인 운에 안 좋은 거는 이제 아까 서두에도 설명했지만 이 병화 일주는 하늘의 태양으로 보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 병화는 그냥 허투해도 좋고, 하지만 제일 안 좋은 게 너무 왕성해지면 안 좋다는 겁니다. 너무 왕성해지면 이 지구가 태양이 너무 왕성해지면은 전부 불에 타버리듯이 이 병화는 왕성한 걸 굉장히 두려워하죠. 그래서 이제 이 정묘와 병인의 원국에도 왕성한데 또 이 왕성한 운이 또 왔기 때문에 인성 비견급제의 왕성한 운이 왔기 때문에 모든 게 다 타버린다. 특히 이제 육친이 이제 사라진다는 이야기죠. 여기서는 이 경금을 처성으로 볼 수가 있죠. 여기 궁이고 궁 위에 있기 때문에 처성으로 보는데 이 왕성한 화가 오면은 이 처가 없어져 버리겠죠. 뭐 자녀성도 같이 볼 수가 있습니다. 이 경금으로 똑같이 화가 왕성하기 때문에 음이 사라져 버린다. 그래서 이제 자녀들이 다 사라진다. 그런 이야기가 되겠고, 자 이제 이 다음 대운에 들어오는 게 이제 보시면 을축, 갑자, 개해 이렇게 들어옵니다. 을축, 갑자. 먼저 을축부터 쓸게요. 자 이제 이 축이 들어오면은 여기서는 이제 어떤 식으로 작용이 되냐 하면은 이 축은 일단 습토잖아요. 습토인데 여기서는 이 오화가 세 개나 되기 때문에 이렇게 축오천을 할 수 있다는 겁니다. 이게 그러면은 여기서는 재용이 되겠죠. 재용. 자, 재용은 이제 제압을 해서 우리가 필요로 한 거를 얻는다. 이런 구조인데 원래 이렇게 설용으로 왔다가 이제 대운에 따라서는 이렇게 또 재용으로 바뀐다. 그래서 이제 행위 방식이 이런 식으로 변화가 된다. 이러는 겁니다. 여기는 이제 그 대운에 뭐가 왔느냐에 따라서 이렇게 바뀐다.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축대운은 이게 재고죠. 재고가 되고 다음에 이제 을경합을 합니다. 을경합을 하면은 요거는 인성, 요거는 재, 인성과 재가 합하면 재인방대라 그러죠. 방대. 이제 일반 명리에서는 말도 안 되는 소리라고 그렇게 이야기하지만 이제 이 맹파 여기서는 요거를 이제 굉장히 귀중하게 보죠. 재물이 커진다 이렇게 본다는 겁니다. 그래서 을경합이 좋고 축은 이 재고를 축오천으로 제압을 해서 좋다 그런 뜻입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갑자, 개해 이렇게 오죠. 대운이. 자, 이때는 보시면 이제 이 관이죠. 관을 좌우충으로 제압하고 또 사회충으로 제압하고, 자 이때도 똑같이 재용 구조로 바뀝니다. 재용 구조로 바뀌어서 이렇게 관을 제압해서 큰 부를 이뤘다. 이제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다. 우리가 이제 주의해야 될 것은 원국에 어떤 이런 설룡이라는 구조가 있더라도 대운이 이렇게 왔을 때는 이 행위 방식이 이렇게 바뀐다. 이런 점을 좀 유념해 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또 마지막이죠. 이제 복합구조 행위 방식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61페이지입니다. 사주의 행위는 위에 분류한 것처럼 하나의 방식으로만 이루어지는 것도 많으나 대다수 명조는 여러 개의 행위가 겹쳐진 복합구조를 이루고 있는 경우가 많다. 이 경우에는 일간의 주인공이 어떤 선택을 하느냐에 따라 서로 다른 일을 할 수 있고 여러 가지 직업에 종사할 수도 있으며 같은 사주라도 다른 삶을 살아가는 원인을 제공하기도 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예문을 적어 놓고 설명을 드릴게요.
자, 이제 이분은 원래 이제 병원 의사, 주치 의사를 하다가 나중에 이제 그게 현찮아서 이 다단계 사업을 해서 돈을 많이 벌었던 이제 그런 사주입니다. 근데 이제 이 사주를 분석해 보면은 첫 번째 이 정임합이 있습니다. 자, 이 임수는 임신 일주는 일주 자체가 강하기 때문에 쟤를 바로 합해도 아무런 문제가 없다. 정임합해서 이 정미를 이제 내가 이렇게 합해 오는 거죠. 근데 이제 대개 우리가 이 연월에 있는 쟤는 연이나 월에 있는 쟤는 이제 뭐 공가의 재 이렇게 말을 하죠. 이렇게도 말을 하고 대개 이제 직장을 말합니다. 직장. 그러니까 이제 정임합을 해서 이 정미를 내가 갖고자 하는 것은 어떤 의미가 있냐? 내가 이제 직장을 다닌다, 직장에서 월급을 받는다 그런 뜻이 있죠. 자, 그리고 이제 여기서 이제 이 정미는 보면 연에 임수와 정임합을 하고 인을 또 미로 집어넣는 그런 게 되죠. 자, 뭐냐면은 이 정미는 내게 아니고 다른 사람 거다 이런 겁니다. 이게 이런 이제 사주에서 이렇게 나타나실 때는 겁재하고 먼저 합을 한다 이런 뜻이 되기 때문에 여기는 이제 먼저 다른 사람의 어떤 재를 내가 가져온다 이런 의미가 되겠죠. 자, 이게 만약에 남자명이다 그러면은 조금 이제 문제가 있습니다. 여기를 이제 만약에 처로 본다 하면은 이 처가 다른 남자하고 한번 결혼하고 온 사람이다 이렇게도 설명을 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먼저 이 사람은 이제 정임합을 하기 때문에 이제 직장에 다니다가 여기에 이제 하나의 이제 행위 방식이죠. 이게 이제 1차 행위, 첫 번째 행위가 있죠. 자,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는 어떻게 되는가? 자, 이렇게 수생목 이렇게 내려오죠. 식신생재, 상관생재죠. 상관생재. 이 재를 이렇게 나랑 이렇게 합해오죠. 그러니까 이제 이 재를 합해오는 거 여기선 정임합이 있고 여기는 사신합이 있습니다. 요게 2차 행위가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이 사람은 우리가 이제 연월일시로 이렇게 흘러가는 걸로 봤을 때 정임합을 먼저 하고 나중에 사신합을 한다. 이 두 가지 행위가 있다는 겁니다. 단순히 재를 합한다 이렇게만 보시지 마시고 이 정화라는 글자와 사화라는 글자가 다르다. 이걸 먼저 아셔야 됩니다. 이제 음양이 물론 다르긴 하지만 이 정화는 월에 있기 때문에 공가의 재고 월급에 해당되고 이 사화는 내가 사업을 해서 버는 돈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라는 겁니다. 이 재가 원신을 차고 있기 때문에 큰 재가 되겠죠. 그래서 이렇게 사신합 합해 오는 거는 두 번째 자기의 일이 된다. 그래서 이제 이 사람은 이게 뭐냐 하면 이제 다단계 사업입니다. 다단계 사업을 했다. 그래갖고 1년에 이제 100만 위엔을 벌었다.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시면 이제 이 묘대운이 계묘대운에 요 의사를 때리치고 요걸 한다는 거죠. 자, 이 개수가 오면 뭐예요? 이렇게 정계충을 하죠. 그러면은 정임합이 끊어지겠죠. 그러니까 이제 요 일을 그만두고 요가 오면은 바로 을이응기가 되죠. 그래서 이 을사가 응기가 돼서 사신합으로 일을 한다. 이렇게 우리가 설명해 볼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이제 푸는 방법은 뭐냐면은 대개 이 사주팔자에 이렇게 나와 있는 행위 방식이 여러 개면 직장도 여러 가지가 되고 여러 가지 일을 할 수가 있다. 이런 거를 나타낸다. 그런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에 행위 방식은 이제 62페이지입니다. 일주 특징에 따른 행위 방식 해갖고 이 방법은 육식갑자 각 일주가 가진 고유한 특징을 반영한 행위 방식이다. 예를 들면 임진 일주의 경우에 신유 인성을 좋아하고 재가 많은 것을 싫어하는 경우다. 자, 이제
마지막에 이제 행위 방식은 일주를 중심으로 이제 푸는 방법이죠. 지금 이제 임신 일주는 특징이 있죠. 이거는 워낙 강하기 때문에 이렇게 사화가 와서 사신합을 하는 것을 좋아합니다. 만약에 이게 경신 일주다. 경신 일주인데 이렇게 사신합이 있다. 이거는 좋은 게 아니죠. 이럴 경우에는 이게 이제 한번 제압이 되든지 해서 합해 와야 이제 내가 사용하는 관직이 되는 거고, 바로 이렇게 을사로 이렇게 돼서 합하는 거는 이제 뭐 내가 그 관제수에 걸린다든지 아니면은 뭐 심할 경우에는 뭐 귀신의 접신이 된다든지 뭐 남한테 폭행을 당한다든지 뭐 남자들한테 내가 뭐 그 안 좋은 일 당한다든지 이제 이런 식으로 안 좋은 쪽으로 설명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각 일주마다 특징이 있다. 그 특징에 따라서 사주 우리가 말하는 이 행위 방식을 잡는 그런 게 각각 다 달라진다. 이렇게 그 설명을 드리겠는데, 이거는 이제 육식갑자기 때문에 제가 이제 사주 하나하나를 풀어갈 때마다 그 특징을 이제 설명드리면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지금까지는 그 행위 방식에 대한 거 이거를 이제 설명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지금부터는 이제 적천수 본문에 들어가겠습니다. 그 63페이지 진태 여기서부터 들어가겠습니다. 이게 이제 여기는 보시면 만물의 본질인 이를 타고 기가 운행하니 항상 일정할 수가 있겠는가. 나아가고 물러감에 따라 마땅히 억제하고 북돋아 주어야 된다. 그러니까 이제 사주 여기서 이제 적전제에서 설명하는 진태는 그 이제 목을 기준으로 해서 목은 이 수월이 돼야 수월의 간목은 이제 진기가 된다. 이렇게 목의 기운이 들어온다는 이야기가 되겠죠. 그리고 이제 진월의 간목은 이제 목 기운이 빠져나간다. 진태를 지금 그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수월의 간목하고 진월의 간목을 이제 예를 들면서 설명을 합니다. 모든 오행은 들어오는 그런 진입되는 그 기운이 들어오는 시기가 있고 또 나가는 시기가 있다. 그렇게 해서 이제 간목은 수월이 진입되는 시기고 이 갑진에 진이 들어오면은 목의 기운이 물러가는 시기다. 이 진태를 이제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뭐 요 내용을 좀 읽어보면은 유배군 선생은 이렇게 설명을 해요. 닫히고 열리며 가고 오고 하는 모든 것을 기라고 하고, 이는 그 사이에서 움직인다. 움직임이 시작되면 나아가고 나아감이 극에 이르면 물러남이 시작되는데 가령 진월의 간목이 그러하다. 이제 이 진월의 간목은 이제 목 기운이 나가는 그런 때다, 이런 이야기를 한 겁니다. 움직임이 왕성하고 물러남이 극에 이르면 나가는 작용을 하는데 가령 수월의 간목이 그러하다. 수월의 간목은 목 기운이 수월부터 들어온다. 뭐 이런 내용으로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임철조 선생은 또 이제 이렇게 설명을 해놨어요. 진태의 작용을 모르면 안 된다. 장생이라고 왕성하고 사절이라고 쇠약한 것이 아니다. 반드시 이기의 진태를 명확하게 살펴야 세왕의 참된 기운을 알 수 있다. 무릇 오행의 왕상휴수사는 사계절에 의하여 정해진다. 앞으로 나아가는 것은 진인데 이를 상이라 하고 나아가서 당령한 것을 왕이라 하고 공을 이루고 물러나는 것을 휴라 하고 물러나서 기가 없는 것을 수라고 한다. 모름지기 왕상휴수를 분별하려면 진태작용을 잘 알아야 된다. 뭐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자, 이 문을 써놓고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해 경솔 갑진 임신 이렇게 지금 이제 예문이 나와 있죠. 여기 한번 읽어볼게요. 자, 갑목은 허야감이 극에 달했는데 경금은 노강을 깔고서 공격을 하니 약한 정화는 경금을 제어하기가 불가능해 보인다. 더구나 두 개의 진술 재성이 살을 생하고 도우니 살은 강하고 일주는 약하다는 의미에서 살중신경의 구조이다. 그런데 모르겠는가? 수월은 갑목이 진기에 해당하고 임수가 바짝 붙어서 생존해주고 있다는 사실을, 그로 인해서 오히려 정화를 극하지 않으니 정화가 비록 약하기는 하지만 신고인 술토의 뿌리를 내리고 있는 상황에서 술토 또한 조토로서 화의 뿌리를 잡아줄 수가 있는 것이다. 또 진토는 스토이니 모구 여기도 해당되니 역시 뿌리가 된다. 이런 상황이므로 천간에서는 하나는 생조를 해주고 하나는 극제를 해주는데 지지에서는 또 해수를 만나서 생이 되어서 사주의 흐름이 생화하고 유정해서 다툼도 질투도 없는 것이다. 정화운이 되자 과거급제하고 배슬이 계속 올라가니 정화를 용신으로 삼아서 관사를 제하는 것이 분명하다고 하겠다. 비록 오랫동안 경관에 임명이 되었으나 배슬길이 넉넉했던 것은 모두 운이 남방으로 달렸기 때문이다 라고 그렇게 말하면서 이제 식신제살계에게 정화를 용신으로 봤다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자, 뭐 무슨 이야기냐 하면은 이제 이 갑목이 수월에 태어났다는 겁니다. 그런데 보니까 이제 이 경금 입장에서 바라보면 이 수월은 이제 금의 기운이 물러가는 시기고 갑목의 입장에서는 수월은 갑목의 기운이 들어오는 진기더라 이런 겁니다. 그래서 이제 지금 이 상태로 보면은 경금 입장에서 보면 수월, 진월, 신금 이렇게 있으니까 굉장히 강력한데 과연 갑목을 이 경금이 쳐버리게 되면 버틸 수가 있겠는가? 이제 뭐 이런 이야기입니다. 근데 이제 여기서 설명은 이 수월은 경금의 기운이 빠지고 갑목이 이제 진기가 되기 때문에 기운이 왕성해지는 시기다. 그 다음에 이 정화는 또 술토의 근이 있고 이렇기 때문에 정화로 경금을 제압을 할 수가 있다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 정화를 용신으로 써서 식신 제사를 해서 이 사람이 이제 배설길이 좋았다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요게 이제 이 진기를 그렇게 설명을 해요. 근데 여기서는 이제 술토도 사실은 갑목의 진기가 되고 여기가 진에 앉아 있기 때문에 갑목이 진에 앉아있기 때문에 기운이 빠진 경금이 와서 극을 한다 해도 충분히 버틸 수가 있다. 임수가 있어서 화를 해주고 정화로 경금을 극을 하니까 충분히 화로 써도 된다. 뭐 이렇게 오행을 들여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까지가 이제 적천수에 있는 설명이죠. 진기와 태기를 설명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우리식으로 이걸 보면 어떻게 보면 되겠는가? 자, 첫 번째는 이제 이게 생목이다. 이거를 이제 봐야 됩니다. 목이 나오면 첫 번째 목은 생목인가 사목인가 이거를 먼저 봐야 된다. 자, 진토 위에 앉아 있기 때문에 일단은 생목이죠. 생목이고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봐야 될 게 뭐냐면 음양의 비율을 봐야 돼요. 음양의 비율. 자, 이제 우리가 말하는 음양은 뭐 이 적천수에도 나오지만 음은 금하고 수가 음이고 양은 목과 화가 양이다. 이제 여기에 딸린 이제 자세한 거는 이제 여러분이 인식하시면 됩니다. 이게 음양을 이제 봐야 되죠. 음양을 먼저 보게 되면 여기서는 이것도 음이고 이것도 음이고 이것도 음이죠. 그래서 음이 이렇게 술토를 이렇게 포국을 했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이 분석해 나갈 때 포국을 보는 게 중요하죠. 이 진해로 술토를 포국하고 술에서 올라온 정화를 이렇게 정해자합, 정임합해서 이 인성으로 그 다음에 인성구로 진술충하고 인성으로
정해장합 정임합에서 상관을 제압하는 그런 구조로 이렇게 딱 잡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첫 번째 이 그 월이나 이런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일단은 이제 분석을 할 때 일주의 특징이 생목이기 때문에 생목은 금보다도 화를 좋아하죠. 목화를 좋아하고, 자 그 다음에 구조가 진술충으로 해서 이 수를 제압하는 구조다. 그래서 인성으로 식신상관을 제압하는 구조고, 요거는 이제 목화상관 배인이 될 수가 있죠. 이렇게 잡아가시면 되겠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또 한 가지 중요한 거는 여기서 나오는 정임합. 자 정임합하고 그 다음에 정해자합하고, 자 이런 게 뭐예요? 이게 지금 이제 뭐냐면 인성으로 상관을 제압하는 거죠. 이런 거를 이제 상관합인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상관합인을 굉장히 중요하게 본다. 상관합인, 이게 뭐냐? 여러 번 설명이 됐었습니다. 국가나 공공단체에서 나의 능력을 인정해서 데려다 쓴다, 이런 뜻이 이제 상관합인이다, 이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상관합인을 하고 있고 인성으로 상관을 제압하기 때문에 이 사람은 공직자가 될 수 있는 사주다,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보면은 이제 이 대운이 먼저 정미대운이 있죠. 자 정미대운은 이 정화는 여기 정화도 되고 술토도 되죠. 이 두 개가 출현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제 술이 와서 미술형 하는 거는 이 술토를 이제 형을 하는데 어떻게 보면 이제 개고를 시킨다, 이런 의미가 있겠죠. 뭐 이게 와서 크게 이제 물론 뭐 해수를 합을 하긴 하겠지만 거기보다는 이 정화와 술토가 응기된다, 이런 의미로 보시면 큰 문제가 없겠고, 정화가 와서 정임합 정해자합에서 상관합인이 된다, 이렇게 해석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병호대운이 오죠. 병호대운. 자 원국의 구조는 기본적으로 이제 인성으로 식신상관을 제압하는 구조이기 때문에 병호 자체가 오는 게 좋죠. 이 생목이기 때문에 그런 의미가 있고, 병임충하고 오화가 오면 정해자합 오해합 이런 일이 일어나겠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을사대운이죠. 뭐 여기서 을경합은 큰 의미가 없다고 볼 수도 있죠. 양인합살은 양인합살이니까 명예나 이런 쪽으로 좋을 수가 있겠죠. 자 사가 오면은, 사는 술에서 나온 거잖아요. 이걸 사해충하고 사신합을 할 수가 있죠. 그렇게 해서 술을 사를 제압을 해서 술을 제압하는 이런 거다. 그래서 이분은 이분들이 잘 흘러갔다, 이렇게 설명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또 그 다음 예문을 볼게요. 자 을의 경진 갑술 임신, 그렇죠. 자 책에 있는 내용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 사주도 아프사주와 대동소이에 보인다. 흔히 세간에서 말하기는 갑목은 을목으로서 경금의 처로 삼으니 흉의 길로 변하는 조짐이다. 더구나 또 합을 탐해서 충을 잇는 것도 있으므로
아프사주보다 더 좋아 보인다고 할 것인데, 어떻게 저 앞에 사람은 한원 배설을 했는데 이 사람은 추운 선비에 불과했을까? 이 경우에는 을경합금이 되면 오히려 금으로 화해버리게 되니 도리어 그 난폭함을 도와주는 꼴이 되어버리지 않는가 말이다. 앞에 사주는 갑진일주에서 진토는 습기가 있으므로 뿌리를 내릴 수가 있었는데, 이 사주는 갑술이니 신금과 술토가 도리어 금의 뿌리만 되고 있는 현상이다. 또 저 사람은 목이 진기이고 금은 태기에 해당되는데, 이 사람은 금이 진기이고 목은 태기라는 것을 몰라서 그렇게 말한 것이다. 이 두 사람을 볼 적에 하늘과 땅 정도 차이가 있다. 그러니 진태의 기틀을 몰라서는 안 되는 것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자, 임철조 선생은 무슨 말을 하는가 하면은 이제 중요한 게 그 진태를 이야기하는 것이죠. 지금 이제 간목이 진월달의 간목은 이 진월이 되면 목의 기운이 태기가 된다 이런 말이죠. 태기가 되고 금의 입장에서는 이 진은 진기가 된다. 금은 진기가 된다. 경금은. 자, 그래서 금의 기운은 강해지고 목의 기운은 점점 약해진다. 이런 의미가 되겠습니다. 거기다가 을경합금 하면 이게 금이 되니까 이 지지는 전부 다 금이라는 이야기죠. 술도 일반 명리에서는 이제 금의 뿌리로 보니까 이 세 개가 다 금의 뿌리고 목은 뿌리를 둘 만한 데가 없다. 그래서 이렇게 각경충으로 쳐버리니까 간목이 배설을 하는 게 아니라 이 금의 칠살에 큰 극을 받아서 팔자가 버린 팔자다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설명은 목이 태기에 있고 금은 진기에 있기 때문에 금이 너무 강해서 이 간목일주는 발할 수가 없다 이렇게. 그래서 이 사람은 추운 선비에 지나지 않았다. 평생 그 벼슬을 못한 그런 사람이었다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이거를 우리식으로 이제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여기도 이제 그 간목의 성질을 알아야 됩니다. 이제 진월에 태어났고 이 해수가 있고 임수도 있고 하니까 이거는 생목이죠. 먼저 생목이다 이걸 봐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또 하나는 여기는 이제 자 아까는 비슷합니다. 예, 신진으로 술토를 포국을 했죠. 그리고 이제 진술충으로 이 술을 제압하는 그런 구조가 되겠습니다. 자, 근데 이제 보면은 여기서는 생목이기 때문에 화가 있어야 돼요. 화가 있어야 되니까 여기서의 화는 이 술토가 유일한 화가 되겠죠. 그래서 이제 이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봐야 돼요. 이 술토를. 그런데 여기서는 이제 진술충을 해야 돼요. 왜? 이 사주의 구조가 이 진술충으로 이 왕한 기운이 이 술에 들어있는 화를 제압하는 이런 구조로 되어 있다는 겁니다. 근데 이제 안 좋은 게 뭐냐면은 여기서의 진술충은 이 팔자는 화가 필요하는데 화를 깨버리는 게 되고, 그 다음에 이게 만약에 술이 왕에서 진을 충을 하게 되면 이 진은 간목에 뿌리니까 또 안 좋죠. 그래서 이 팔자는 아까하고 달리 이 진술충이 굉장히 팔자의 병이 된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팔자에다가 대운을 적용을 해보면, 자, 먼저 이제 정축대운이 오죠. 정축대운이 오면은 먼저 이제 이 정화는 이제 술토에서 올라오는 거잖아요. 정임합이 되겠죠. 그 다음에 이 축이 오면은 신금이 축으로 들어가든지 이 축 자체가 진으로 들어가서 진술충을 해버리죠. 그러면 뭐예요? 이게 불이 꺼져 버리잖아요. 여기서는 사실 불이 필요로 한 사주인데 진술충이 일어나서 오히려 불이 꺼진다 그런 현상이 생기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병자대운이 되죠.
이제 병자대운의 이 병화도 보면 뭐 어느 정도 도움은 되겠죠. 그 팔자에 이제 화가 오긴 오는데, 근데 이제 임수랑 병임충이 일어나죠. 그 다음에 이 자수는 신자진 삼업에서 물바다가 돼버리잖아요. 그래서 뭐 커다랗게 이 바랄 수 있는 그런 구조가 못 된다, 이렇게 되겠고. 자, 또 그 다음에 을해대운이죠. 자, 을해대운은 이제 연에 있는 요 을해입니다. 이게 오면은 바로 그대로 을경합 되겠죠. 합병, 합반이 되고, 해수는 진토잖아요. 그럼 또 진술충을 하겠죠. 하여튼 이 팔자는 진술충이 일어나면은 좋은 게 아니라 안 좋은 거다, 이렇게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 대운이 갑술대운이죠. 자, 이제 술이 왔습니다. 술이 오면은 또 진술충이 일어나겠죠. 그래서 이 팔자는 바랄 수가 없어요. 이 사주 구조로 봤을 때 이게 이제 왕한 화가 있어야 되는데, 이 사주의 움직임이 계속 화를 깨는 그런 쪽으로 가게 된다. 그래서 이 사람은 바라지 못했다, 이렇게 설명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는 이제 67페이지에 보면 배합입니다. 배합 읽어보도록 할게요. 사주의 천간과 지지의 배합을 자세히 살펴 그 사람의 기륭화복을 판단할 수가 있다. 간지 배합은 천간과 지지가 결합하는 간지 결합과 천간의 생극재화에 의한 배합, 그리고 지지의 행충해합에 의한 배합이 있으며 형상격국과 왕세 강약을 결정하는 중요한 역할을 한다. 간지 결합은 천간과 지지가 결합하는 것으로 천간이 지지에 통분하거나 지지가 천간에 투출하면 간지 결합이 되었다고 하고, 간지 결합을 통하여 기세의 왕세 강약을 결정한다. 이와 같이 사주팔자의 간지 배합으로 형상격국이 이루어지고 왕세의 강약이 적절하여 기의 균형이 조화로우면 기가 맑아서 길한복을 받아 부귀하게 되고, 형상격국을 이루지 못하거나 기의 왕세 강약을 조절하지 못하면 사주팔자의 기가 탁함으로 삶에서 애환이 발생하고 흉한 재앙을 당하고 천박하고 가난한 삶을 산다. 이제 천간, 그 다음에 천간과 지지, 이 팔자의 어떤 그 간지 배합, 이런 거를 지금 설명하고 있습니다. 유벽훈 선생은 천간 지지가 서로 배합하여 진태가 작용하는 것을 자세히 추리하면 이로써 사람의 화복과 기둥을 판단할 수가 있다. 임철주 선생은 사람의 명을 바르게 판단하는 데는 간지 배합은 중요하고 바른 위치로 반드시 상세하고 깊이 살펴보아야 하고 세왕의 법과 희기의 원리도 같이 살펴야 한다. 사주의 간지 배합은 논하지 않고 기이한 격국이나 신살 등 허망한 이야기만 논한다면 어찌 제대로 기륭화복을 볼 수가 있겠는가. 자, 이제 이 간지 배합을 중요시 보고, 물론 이게 적천수에서 말하는 이 간지 배합은 이 연월, 이 월지를 굉장히 중요하게 보고, 그 다음에 이제 어떤 글자들이 배합되어 있는가 이렇게 돼 있는데, 이 그 맹파에서도 간지 배합을 굉장히 중요하게 봅니다. 어떤 글자에 어떤 글자가 배합되어 있는가. 자, 이 간목을 기준으로 설명드리면 임수나 경금이 배합되어 있으면 그래도 나쁘지 않다, 이렇게 보는 겁니다. 근데 이제 간목에가 여기가 개수가 있다. 임수 대신에 개수가 있고 여기가 신금이 있다. 그러면 이제 여기는 배합을 굉장히 안 좋게 보는 겁니다. 개수는 간목을 썩게 한다고 그러잖아요. 그 다음에 신금은 간목을 극하는 걸로 보잖아요. 그래서 이제 이 간지 배합에 대한 설명이 적천수에도 굉장히 중요하게 설명하고 있지만 이 맹파에서도 간지 배합을 굉장히 중요하게 보고 있다. 사주를 봤을 때 배합이 이런 글자들로 배합이 돼 있다 그러면 이 팔자는 좋을 수가 없어요. 흉신들이 이렇게 배합이 돼 있기 때문에 이런 글자들이 응기될 때마다 항상 목이 썩거나 목이 칼을 맞거나 이런 현상이 일어나잖아요. 그냥 간단히 그렇게 이해하시면 된다, 이런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예문을 써놓고 설명을 드릴게요. 잠깐만요. 뭐지? 갑자 무진 경신 이모 그렇습니다. 자, 내용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 사주를 보통 말하기를 천간에 상기가 투출하여 아름답고 지지에는 천을기인이 공엽돼서 영화를 누릴 수 있으며 또한 신자진 수국이 형성되어 있는 데다가 춤도 만나지 않았으니 관성을 용신으로 삼아 이 사주의 주인공은 부귀를 함께 얻을 수가 있다. 이렇게 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경신일주가 진월에 나서 물이 본래 허약해지는 계절이어서 원래는 관성을 용신으로 삼을 수가 없는데 싫어하는 것은 지지에 수국이 되어 있다는 것이다. 그래서 관성이 왕성해지는 수의 세력에 눌려서 화의 세력이 이미 약해지고 있다. 그래서 관성은 반드시 손상을 받으니 용신으로 삼기에는 부족하다. 식신은 많고 관살이 약하니 약한 관살을 버리고 강한 식신을 용신으로 삼으면 어떨까? 그렇게 놓고 다시 생각해보면 소위 말하는 삼기의 길격에 해당한다는 무토가 천간에 나온 것이 또한 사주를 망치는 꼴이 되어버린다. 이미 뿌리가 깊은 무토가 다시 식상을 극하게 되니 용신이 되기가 어렵기 때문이다. 이제 마지막으로 남은 간목에 대해서 생각해 보도록 하자. 원래는 빌려온 용신이지만 그대로 사용이 가능하다. 이유는 토를 뚫어주고 물을 보호하기 때문이다. 또 상관의 기운을 설해주고 관을 생해주기도 하므로 유정한 것처럼 보이기도 한다. 그러나 간목은 이미 전성기를 지나서 폐기가 되어버렸다. 그리고 무토가 권력을 잡았으니 이렇게 왕한 토를 퇴기의 목이 제어하기는 불가능하다. 비록 용신으로 간목을 쓰기는 해야 되겠지만 가용신이라 별 볼 일 없는 사람에 불과하다. 하물며 운세도 선함으로 달리니 간목은 더욱 허약해져 조상으로부터 물려받은 유산은 있었지만 한번 깨지니까 모두가 없어져 버리고 또 처자식을 극하게 되는 것도 면하지 못하였으며 외롭고 고통스러움은 이루 말할 수가 없었다. 이런 상황인데도 삼기깨기니 공기깨기니 해서 크게 기하게 될 것이라고 운명을 논한다면 용신을 살피는 것에는 한중도 없다면 모두 헛되은 오류를 범할 것이다. 자, 이렇게 설명해 놨습니다. 무슨 말이냐? 자, 여기서는 보면은 여기 지금 설명이 왕성하기 때문에 이제 화를 써도 되고 천간에 인성, 그 다음에 상관, 식신 이 세 개가 삼기라고 합니다. 삼기격, 귀한 것이 세 개 나와 있는 격이고 왕성하기 때문에 화를 써서 이제 이 사람은 고귀하게 되는 사주다. 뭐 그렇게 설명한답니다. 일반적으로 임철조 선생이 사는 시절에 그렇게 봤대요. 임철조 선생은 보기에 그 말이 안 되는 이야기고, 자, 첫 번째 오화를 쓰려니까 여기가 신자진 삼합에 이모장합에서 불이 꺼졌기 때문에 이걸 쓰기가 힘들다. 다음에 이제 왕성한 물로 신자진 삼합으로 설계하는 걸로 하면 어떠겠냐 했더니 천간에 무토가 이 수를 극하기 때문에 좋지는 않다. 그래서 할 수 없이 이 목을 써야 된다. 그런 이야기죠. 재를 써야 되는데 재가 이 왕한 토를 제어해주고 수생목, 목생화 이렇게 설기를 시켜주기 때문에 좋다고 봤는데 이 목은 뿌리도 없고 운 자체도 목을 생해주는 그런 게 없어서 바라지 못한 명이다. 이렇게 용신이 가용신에다가 또 목 자체가 이 받쳐주는 어떤 그런 게 없기 때문에 이 팔자가 바라지 못하고 가족도 없이 고독하게 살다가 갔다 간 아주 불행한 명이다.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자, 이거를 이제 우리식으로 이걸 설명을 해 볼게요.
자 이제 보면은 그 예, 이 저기 맹파에서 설명하는 거는 일단은 이 오화 신자진 삼합이 되고 그 다음에 이모자합 좌우충에서 이제 이 오화를 제압하는 게 이 팔자의 이제 구조가 되겠습니다. 근데 이제 이 오화는 사실상 완전히 제압되어 있죠. 이제 이런 거를 우리가 적포 구조라 하잖아요. 적포 구조. 물론 이제 간목이 여기 있기는 하지만 이 간목은 이 팔자에서 커다란 영향을 끼치지 못한다. 어떻게 보면 이제 그런 영향이 있죠. 적포 구조이기 때문에 여기서는 이 화에 해당하는 화가 왕해지거나 화가 도의하거나 아니면 왕해지거나 뭐 생을 해주거나 이럴 때가 좋다는 겁니다. 이게. 그래서 이제 이 사람은 초반 운이 사오미로 가죠. 운이 흘러가는 게 보면은 초반전에는 사오미, 초반전에는 사오미로 갑니다. 이게 운 자체가 사오미로 갈 때는 그래도 이 화가 오면은 그래도 괜찮죠. 이 팔자 자체가. 근데 이제 요 뒤로는 이제 금수로 간다는 겁니다. 금수로 가기 때문에 좋지 않다는 것이고, 자 이제 이 사주의 문제가 뭐냐면은 이게 신자진 삼합이 되잖아요. 이게 이제 삼합이 되면은 원래는 되게 이 화가 없으면 신자진 삼합에서 이 설기하는 쪽으로 흘러가면은 오히려 좋을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제 이렇게 화가 하나 있으면 무조건 설기를 할 수가 없어요. 이제 제압을 하는 수밖에 없습니다. 이렇게 이모자합 좌우충 하는 쪽으로 이렇게 흘러가야 되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 적포 구조가 되고 이렇게 사오미 이게 왕해지는 쪽으로 운이 흘러야 좋다 이런 겁니다. 근데 이제 초년은 그래도 이렇게 흘렀는데 나중에 이렇게 금수로 올 때는 신자진 삼합이 은기가 되니까 좋지는 않았다는 거죠. 또 한 가지 이제 그러면은 여기 팔자에서 삼합이 왔을 때 어떤 현상이 일어나는가? 자, 금은 너무 왕해도 안 좋고 차라리 약한 게 오히려 좋은 경우가 많아요. 특히 이렇게 신자진 삼합이 되면은 이제 수다 금침이라 그러잖아요. 이 금은 물이 왕성하면 가라앉습니다. 이제 또 그런 구결 있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신자진 삼합이 응기됐을 때는 이제 이게 물이 가라앉기 때문에 이제 감옥에 가는 어떤 그런 현상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면에 있어서 여기는 구조 자체가 물이 왕한 것도 좋지 않고 화가 없는 것도 좋지 않고 그래서 바라지 못한 명이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또 하나 있죠. 자, 병자, 기해, 을축, 이모, 그렇죠. 자, 이 사주에 대해서 잠깐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사주는 처음에 보면 용신으로 삼을 만한 것이 없는 것처럼 보인다. 천간의 임수와 병화는 서로 극을 하고 지지의 좌우가 서로 요충이 되어 있다. 또 겨울나무는 불을 좋아하는데 바로 범나무는 수의 세력을 만나 화의 기운은 이미 끊어졌으니 명예고 재물이고 아무것도 일 수 없는 것처럼 보인다. 그러나 자세히 살펴보면 수가 셋이고 토가 둘이며 화도 둘이다.
수의 세력이 왕한 것은 사실이지만 반가운 것은 금이 없다는 것이다. 그리고 화는 휴수가 되어 있지만 다행히도 토가 보호해주고 있다. 이러한 구조를 일러서 아는 구모, 즉 아이가 어머니를 구한다는 것이다. 하물며 천간의 임수는 을목을 생하고 병화는 기토를 생하니 각각 자신의 문호를 세우고 서로 상생이 되어서 유장하기까지 하니 반드시 쟁극의 뜻이 없다고 봐야 하겠다. 비록 지지가 북방이지만 기토의 원신이 수출되어 노광의 통군이 되어 서로 보호해주니 그 세력이 좋게 물을 멈추고 불을 보호할 만하다고 보겠는데 이것이 바로 병이 있는데 약을 얻었다라고 하는 것이다. 또 일량 이유가 되면 만물이 잉태를 하는 것이니 목화의 진기에 해당하며 상관이 수기를 설하면서 용신이 되는 것이다. 중년운이 동남방으로 달리면서 용신이 생황을 만나 크게 발하였는데 이 눈에는 임목이 화를 생하고 목을 도와서 연속적으로 과거에 수석합격하여 한원으로 들어가서 벼슬이 상승이 빨랐으니 이 두 사주를 보면서 간지배합의 이치를 어찌 소홀히 하겠는가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서는 지금 설명이 이 임수가 을목을 이렇게 생하고 병화가 기토를 이렇게 생하고 그렇게 해서 이제 여기서는 이제 인성을 제압한다고 보는 겁니다. 인성을 제압해서 이 사주가 상당히 배합이 좋고 결국에 이제 이 인성을 이렇게 화토로 인성을 제압하는 그런 구조이기 때문에 이 사주가 화운에 특히 요 인목대운에 인대운에 과거에 수석합격한 사주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어떻게 보면 이제 생긴 구조로 봤을 때는 그 말도 맞을 수가 있죠. 그리고 이제 요게 여기 지금이 적천수회에서 설명한 내용이 이 오화를 용신으로 쓴다는 거죠. 그렇게 해서 이 오화가 왕성해지는 운에 잘 됐다. 이제 그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자, 근데 이제 우리 요거를 이제 우리식으로 해석을 하면 사실 이제 비슷할 수가 있어요. 비슷할 수가 있는데 제일 중요한 거는 그러면 이제 오화를 갖고 이 음을 잡을 때 이게 축토는 그럼 어떻게 할 것인가 이게 이제 제일 문제죠. 오화로 축오천에서 이걸 제압을 한다고 치면 그러면은 이제 이 적천수의 설명도 맞을 수가 있어요. 기에 자압하고 병화가 자수를 잡고 근데 이제 이 부분이 가장 어려운 거예요. 임수가 이모 자압을 하고 그 다음에 축이 이 축오천은 기본적으로 오화가 축을 잡기는 굉장히 힘들어요. 이 두 개의 강약을 비교해 보면은 이 축 속에는 금이 들어있잖아요. 유금이 들어있고 이 신금이 들어있고 이게 들어있기 때문에 굉장히 강한데 더구나 자축합도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이 오화가 잡히기가 쉽지 축이 잡기는 여간 어려운 거다. 이거를 잘 볼 줄 알아야 됩니다. 배합에는 물론 이제 이 기토가 올라가 있는 거는 이제 방국의 상이 있어요. 방국의 상이 있지만 기본적으로 여기서는 인성으로 이 해자 인성 이목 임수까지 이걸로 이 오화를 제압하는 걸로 봐야 됩니다. 적전수에서 말하는 거하고 반대로 이거 보셔야지 맞아요. 그래서 이제 이 오화가 여기는 완전히 제압돼 있어요. 오화는 완전히 제압돼 있는데 이 오화를 좀 왕성하게 해주는 운이 크게 발했다. 인이 와서 이렇게 해석해 나가야지 맞다 이렇게 봅니다. 왜냐하면 이 축토 때문에 그래요. 그리고 이제 사실은 이 오화로 축을 제압을 하면은 큰 권력을 얻는 사주는 맞아요. 그건 맞기는 맞지만 이 팔자 구조에서는 사실은 여기까지는 여기와 여기가 좀 반국의 상이 있습니다. 양쪽이 이쪽은 이 화토로 인성을 제압하는 그런 구조로 돼 있죠. 이쪽에서는 반대로 돼 있어요. 이게 이렇게 보면 그럼 이제 반대의 핵심이 뭔가 하면 이 글자죠. 기토. 과연 기토를 어떻게 처리를 할 것인가. 물론 원국에서는 을목이 기토를 극을 하고는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이걸 쭉 풀어 보시면
이민대운의 과거에 수사했겠다 그랬습니다. 인대운이 좋은 이유는 지금 여기 오화는 완전히 잡혀있죠. 잡혀있는데 인이 와서 인오합에서 이게 커지잖아요. 어떻게 보면 이제 적포구조 비슷하게 이 오화가 와서 커졌기 때문에 좋다 이렇게 설명드릴 수가 있겠고, 자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운이 계묘운입니다. 계묘운. 자 이제 계수는 사실은 와서 별로 좋은 역할 못하죠. 이게 이 목들은 계수가 별로 좋지가 않다. 만약에 이게 이제 돈 버는 구조다 그러면은 이 축토와 자수가 허투되기 때문에 뭐 재물 쪽으로는 괜찮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죠. 이제 묘가 오는 것도 그렇게 이 팔자에서는 큰 역할이 없죠. 오묘 파만 있고. 그래서 계묘대운은 뭐 물질적으로는 조금 좋을 수 있어도 나머지 방면은 별로 좋은 게 없다 이렇게 설명드릴 수가 있겠고, 그 다음에 이제 갑진대운이죠. 자 갑진은 보면은 일단은 갑목이 좋죠. 을목 입장에서 갑목은 등나개갑이죠. 을목이 탁 올라갈 수 있는 그런 거고, 그 다음에 중요한 게 이제 갑기합입니다. 이 기토를 제압을 해준다는 거죠. 여기서 기토가 병인데 어떻게 보면 이 갑기합으로 제압을 해줌으로써 이 오화를 완전 제압하는 게 되잖아요. 그래서 이 갑대운이 좋고, 자 그 다음에 진은 이게 전부 다 들어오죠. 이렇게 들어와서 갑목이 이렇게 제압을 해주잖아요. 인성과 관살고를 이렇게 전부 다 집어넣어 갖고 등나개갑이 제어준다. 이게 굉장히 좋은 모습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다음에 을사운이죠. 자 을사는 자 여기 오면은 이제 이 사화는 우리가 이제 배웅하러 볼 수가 있죠. 그리고 이제 을목은 또 와서 이 기토를 그걸 해주죠. 그리고 이제 사화는 이게 배웅한데 내려와서 사이축으로 이렇게 또 제압이 되죠. 인성이 식신상관을 제압하는 그런 일이 돼서 좋다. 그 다음에 마지막에 이제 병호대운이죠. 자 병호대운은 병임충하고 오가 와서 추고천 이렇게 되죠. 그래서 인성으로 상관을 제압하는 이런 운이기 때문에 벼슬이 한층 올라간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한 10분 쉬었다 하겠습니다.